예전에 책을 읽다가 들었던 생각인데요.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약간 쓴소리 아니면은 조금 꼰대 같은 소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뭐 좋은 얘기만 하기보다는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꼰대 같은 생각일까요? 아무튼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은 경제 경영 도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엉뚱하게도요, 이런 책을 볼 때도 달리기에 빗대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어떤 종류의 책을 보더라도 항상 이걸 달리기에 접목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도 좀 엉뚱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이틀에 한 번 혹은 매일 1,000원씩 넣을 수 있는 통장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저희들 통장은 일정 기간마다 이자가 나오죠. 하지만 이 통장의 멋진 점은요, 돈을 입금하면 바로 보너스 금액을 준다는 거예요. 1,000원을 넣으면 50원에서 100원 정도 되는 보너스 금액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보너스와 원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 빼서 써도 돼요. 게다가 일정 기간마다 일반 통장처럼 이자도 지급합니다. 와, 진짜 끝내주죠. 이런 거 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지켜야 될 룰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통장은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저축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경제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이틀에 한 번은 무조건 돈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틀에 한 번, 매일 넣으셔도 되지만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은 꼭 돈을 꼬박꼬박 꾸준히 돈을 넣어야 돼요. 자, 만약 이런 통장이 있다면 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봤을 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부류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통장에다가 돈과 포인트를 계속해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돈을 빼지 않아요. 포인트도 쓰지 않아요. 계속해서 모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자가 계속해서 추가로 붙잖아요. 보너스로 받은 그 금액에도 이자가 붙으니까 뭐랄까요? 약간 일종의 복리 효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절대 돈을 빼지 않고 꾸준히 모읍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보너스로 들어온 그 포인트 금액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공짜로 얻은 거잖아요. 진짜 이자도 아니고 공짜로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가지고 뭔가 소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분들의 생각은 어떻냐면, 원금의 손실은 안 났잖아. 그러니까 손해를 본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막 써요. 나중에는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원금을 또 빼서 쓰거든요. 근데 원금을 빼서 쓰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래 이거를 사려고 했던 물건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사려고 했던 물건을 사는 거니까 뭐 문제가 없어. 안 그래도 나 이거 사려고 했어. 근데 이 돈을 내가 통장에 잠시 넣어뒀고 이런 보너스 포인트를 얻었으니까 오히려 이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그분 말도 틀린 거는 아니죠.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 때 두 사람은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될까요? 당연하지만 꾸준히 저축을 하고 계속해서 모아두고 한 분이 훨씬 더 많은 돈과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모으고 조금 더 부자가 될 겁니다. 더불어서 그런 습관이 그 사람을 더 부자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그 습관, 행동 자체가 다른 데도 쓰이는 거죠. 저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이런 습관이 그 사람을 각 분야에 있어서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인맥이 풍부한 사람 만들어주고,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을 만들어주고, 뭔가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공부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은 사실 크게 손해보는 거는 없어요. 손해는 안 봅니다, 거의.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금 손실은 안 났거나 원금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건 원래 쓰려고 했던 돈이니까. 하지만 최종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사람과 비교해서는 확실히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하고 뭔가 많이 쌓인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비슷합니다, 처음이랑. 자, 우리가 이거를 달리기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이틀에 한 번씩 달리기를 한다고 칠게요. 우리가 매일 하거나 이틀에 한 번씩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달리기를 한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얻는 게 있겠지만 또 건강이라는 보너스도 받습니다.
또 그거 말고도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 해소되고 하는 그런 플러스 보너스들을 계속해서 받게 되죠. 피로도 줄어들고 체중도 줄어들고 모든 면에서 나아집니다. 공부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그런 보너스를 저희가 운동하면서 계속해서 받게 돼요. 자, 그리고 그렇게 받은 보너스가 유지가 된다면요. 이틀 뒤에 또다시 달리기를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몸이 좀 더 건강해졌으니까,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었으니까, 피로도 없어졌으니까, 체중도 줄어들었으니까, 일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됐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틀 뒤에 달리기 할 때는 훨씬 더 가볍게 달리기를 할 수 있고 훨씬 더 즐겁게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의 효과가 정말로 좋아지는 거죠. 마치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처럼 달리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건강해지고 눈더미처럼 이게 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달리기로 몸이 건강해졌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알고는 그걸 씁니다. 그 건강해진 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달리기를 해서 체중이 줄었으니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평소보다 조금 더 먹는 거죠. 그걸 먹어가지고 체중이 조금 늘어나도요. 사실은 본전이에요. 이미 내가 운동을 해서 몸이 체중이 많이 줄었고 건강하니까 조금 먹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달리기를 해서 몸이 건강해지니까 술을 더 많이 먹고, 달리기를 해서 건강해지니까 늦게까지 게임을 하면서 놀고,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참 들으면 좀 그렇죠. 자, 달리기를 통해서 얻은 건강 포인트를 유지하시는 분들은요, 건강해지는 속도에 가속도가 점점 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 진짜 필요할 때 그 건강 포인트를 씁니다. 이건 평생 동안 뭐 전혀 쓰지 않고 구두쇠처럼 모으는 게 아니라 가끔은 저희들이 일을 위해서 혹은 뭔가 여행이나 다른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건강 포인트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소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 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이미 쌓여있는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포인트를 사용한다고 해도 건강 포인트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 달리기를 통해서 얻은 그런 건강 포인트를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빠르게 소진하시는 분들 있죠. 오늘 운동했으니까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좀 먹어도 괜찮아. 이번 주에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이번 주 다음 주는 또 이렇게 좀 나가서 운동 안 하고 좀 놀아도 괜찮아. 술 마셔도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죠? 그분들은 늘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손해까지는 안 봐요. 하지만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모하는 습관들이 나중에는 말 그대로 습관이 되어가지고요. 나중에는 이게 심해져서 기본 체력까지 깎아먹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거를 뭐 금융용어로 친다면 원금 손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원금이 손실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봅니다. 달리기를 조금 했다고 해서, 그리고 체중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금방 방심을 하는 분들이요. 자, 이분들은요, 통장에 쌓인 포인트, 그 보너스들이 복리의 마법을 부리기도 전에, 그 전에 이미 포인트를 소진해 버리세요. 조금만 더 포인트를 쌓아두면 진짜 놀라운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조금 쌓은 포인트에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부자가 된 것인 양 착각을 하고 그냥 그걸 써버리는 거죠. 이런 분들은 경제적으로든 건강적인 측면에서든 평생 큰 부자가 되기는 좀 힘듭니다. 그냥 이분들은 본전만 치면 다행인 것 같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잘못된 분들은 원금 손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과연 본전을 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으면요, 사람은 기본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거를 금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물가가 점점 오르고 세상이 발전을 하고 하면서 약간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통화 가치의 하락 속도를 사실은 이 보너스와 이자 혹은 투자 같은 걸 통해서 채워 나가야 되는데요. 돈이 조금 쌓였다 싶으면, 포인트 좀 받았다 싶으면 이것저것 소비를 하다가 결국에는 꾸준히 모으신 분에 비해서는 몇 배로 가난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사람은 나이를 먹고요. 나이를 먹기 때문에 건강이 쇠퇴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운동을 해서 건강 포인트를 쌓고 그걸 소비하지 않고 꾸준히 모아서 이자를 받아내야 돼요. 건강이라는 건 저는 복리 이자가 있는 통장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복리 통장 여러분들 얼마나 멋져요. 요즘 그런 거 잘 없잖아요. 진짜 엄청난 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복리 이자가 있는 통장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기본적인 체력들, 건강들이 쇠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평소에 쌓아 나가서 보너스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고 점점 그 보너스로 인해서 더 건강해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제가 조금 이제 뭐 복잡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론은 이겁니다. 달리기를 하시면 몸은 건강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건강해진 것들을 지금 당장 뭔가 불필요한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소진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어느 기간 꾸준히 달리기를 해서 충분한 포인트가 쌓였다면요. 그때는 진짜 필요할 때 이 포인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쇠퇴하고 있으니까 통화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고 이것들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꾸준하게 뭔가 운동을 해 나가야 되고 저희들은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조심조심 천천히 달리기를 해 나가야 됩니다. 너무 격렬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다쳐버려서 더 이상 운동을 며칠 동안 못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전혀 플러스가 아니에요. 마이너스입니다. 처음에 한 2,000원 넣고요. 한 일주일 동안 돈을 못 넣으면 사실은 까놓고 보면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한 그런 달리기보다는 꾸준하게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달리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리기를 해왔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왔는지, 여러분들의 과거 시간들을 오늘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꾸준히 달리기를 했는지, 달리기든 아니면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 보너스를 많이 쌓아오셨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셨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책 읽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달리기 정말 좋은 운동이니까 멈추지 마시고 꾸준히 달리기 하셔서 정말 이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하신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